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후보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오늘 제일 많이 사용하신 단어가 AI 대전환하고 진짜입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퍼블릭시티 AI한테 진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의 심리가 뭔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즉 진짜라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겉으로는 강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내면에는 불안, 불신, 자존감 결핍, 그 다음에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에도 단순히 말버릇이나 대화 스타일일 수도 있지만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면 개인의 심리적 상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하십니까 지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뭐 과도한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 AI가 이게 가짜고 거짓말을 많이 하네요. 그죠? 저는 뭐 AI가 어떤 답변을 했는지 뭐 저는 이게 지금 시대적 소명입니다, 의원님. 아니 제가 네, 그런 지금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딱딱한 겁니다. 분위기에 너무 네. AI 하시니까 AI를 전부 다 구성 국민이 맹신하실까봐 네. 이 거짓말이라고 내가 이제 말씀을 드린 네. 거예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얘기죠. 그리고 진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은 진짜 성장을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정부 때 그 기재부 2차관 하시고 국무조정실장 하셨죠. 네.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의 경제 정책들이 부동산 정책 23번 이상 그 정책 발표를 계속 했지만 실패한 정책으로 이어졌고 결국은 거기도 통계 조작에 대한 의심도 받고 있었습니다. 맞죠? 네, 그죠? 저도 신문에서 그런 신문에서 얘기를 많은 국무조정실장까지 하신 분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해서 급격한 최저임금이라든가 뭐 혁신성장 없는 소득주도 성장을 하다 보니까 결국 실패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그 좌파 학자들도 많이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정책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만 대폭 지원했고 더 나가서 또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갖다가 정규직화 해준다는데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했고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경제 정책이 모두 실패한 것으로 기결된 겁니다. 여기에서 기획부 제2차관도 하셨고 또 더 나가서 국무조정실장까지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까? 예, 의원님 뭐 제가 책임 없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시대 지금 상황에서는 또 제가 아마 또 공무원 그만두고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생각이 많이 이렇게 또 달라졌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가짜 성장이었습니까? 가짜 성장이라기보다는요, 가짜 진짜라기보다는 진짜 성장을 자꾸 얘기하시니까 진짜 그래요. 성장이라는 거 제가 진짜 이제는 성장을 어떻게 시키는지 좀 알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보겠다는 어떤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AI가 아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그 후보자께서는 네.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또 주장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신성장 동력으로는 일단 AI 대전환을 꼽았어요. 그죠? 네. 그런데 오늘 이 인사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AI 대전환 말고는 별로 게 보이지도 않고 뜬구름 잡는 얘기만 돼 있는데 그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건설하시려고 한다면은 정말 해야 될 5가지만 꼽으라면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는 국가 경영을 진짜 기업 경영하듯이 수익 비용으로 봐야 됩니다. 수익. 이게 사업을 투자했을 때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성과를 못 내는 하는 측면에서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그 성과를 내고 성과를 못 내는 거 갔을 때 뭐로 갈 것이냐. 가장 효율적인 게 한국에 가장 경쟁력 있는 부분이 AI를 활용한 산업 대전환, AI를 활용한 우리는 가전제품 제조업이 뛰어납니다. 제조업의 그러니까 생산이 AI 되고. 대전환 하나로 보고요. 네. 5가지만 뽑으면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무원들이 마인드를 전환해야 합니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 이 주식회사 대한민국에 나는 사원으로서 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진짜 내가 뭘 도와줄까?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도와주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이런 공무원들의 대전환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우리도 같이 가야 된다. 협업을 해야 됩니다. 기업 따로 놀지 않고 정부 따로 놀지 않고 기업, 정부, 그다음에 전문가, 대학 모든 게 가야 되고 그다음 네 번째는 이 지방 지역에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지역에 발전시켜야지만 이게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성공하죠. 말만 지역 균형 발전 이렇게 가서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5번째는 이 소통을 해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국회도 하나가 돼야 되고 정부도 하나가 돼야 되고 모든 부분이 우리의 경쟁 상대자는 누구냐?
미국, 중국 소위 10대 손가락에 하는 국가들하고 경쟁입니다. 그들하고 경쟁에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똘똘 뭉쳐 국민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런 식 의지를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또 제가 장관이 된다면 기재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제가 진짜 한번 좀 밀고 나가보겠습니다. 제가 그 구윤철 후보자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명하셨을 때 좀 아이러니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실패한 경제 정책을 했고 그 중심에 국무조정실장을 했던 분을 왜 대한민국 현재의 경제수장으로 임명을 했을까?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실사구시 정책을 갖다가 좀 잘 하기 위해서 구윤철 후보자를 임명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지금 하시는 답변을 들어보게 되면은 그 정도 답변은 밑에 있는 과장급 그 공무원들도 할 수 있는 답변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진짜 대한민국 아까 계속 그 국민들의 그 최대 행복을 말씀하시는데 극단적인 공리주의자는 아니시죠? 예, 그럼요. 발전을 통해서 그건 절대 자연스럽게 아니시죠? 국민의 예, 행복을 제가 깜짝 연결되는 놀랐습니다. 겁니다. 제가 만약에 그 5가지만 꽂으라고 한다면은 우선 먼저 좋아요.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신성장 동력을 AI로 산다 치다. 아까 뭐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그렇다 치고 두 번째로 봐서 지금 현재 실물 경제하고 우리 금융자본 산업하고 이 봤을 때 이게 균형이 맞춰져야만 건강한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실물 경제보다 금융자본이 몸통이 돼서 갔을 때는 옛날에 그 미국발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셨고 또 우리 후보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저성장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모든 게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물 경제가 오히려 저기 꼬리가 돼갖고 가다가는 우리 경제 박살납니다. 그러면 실물 경제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상법 개정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경제 수장으로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2탄으로 더 세게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 수장으로서 정말 걱정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물 경제가 제대로 살아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우리가 함께 고민해서 해야 되고 지금 이분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후보자는 우리 그 경제수장이 총괄하는 후보자는 여기에 대해서 뭐 성장을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또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 하지만은 저 한편에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4.5일 근무하는 데 있어서 임금을 보존하고 주 4.5일 근무를 했을 때는 어디서 노동 생산성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노란봉투법 제3조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법원 판례가 나온 만큼 인정한다 하더라도 제2조의 사용자 개념의 확대 이 부분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을지 심히 좀 걱정스럽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계속 기술 말씀하시고 AI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로 인해서 기술 실업을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도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나가서 지금 우리 그 미국과의 그 간세 지금 협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협력 아니면 대경쟁력 강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 대안이 나와야 되고 대응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리고 불평등 해소에 대해서도 말씀만 뱅뱅뱅 돌았지 제가 한 말씀 드려볼게요.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민생지원 회복기금이라고 해갖고 회복지원금이라고 해갖고 15만 원에서 많게는 뭐 58만 원인가요? 그렇게 지금 지급되기로 돼 있죠. 네네. 그러면 15만 원씩만 대한민국 상위 2%만 계산해야 돼도 100만 명 아닙니까? 맞죠? 네. 100만 명이 15만 원 사실 큰 효과가 없다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 100만 명의 15만 원이면 1,500억 정도 됩니다. 기재부 잘 들으세요. 뒤에 있는 기재부 직원들. 대한민국의 플랫폼 노동자가 몇 명입니까? 우리 그 후보자님. 플랫폼 노동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한 400만 정도로 저는 400만이죠. 그럼 네. 광해 네, 플랫폼 노동자가 광해. 400만인데요. 네. 협의회로는 한 88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정말로 그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갖다 전부 다 또 근로기준법 안으로 안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문제는 또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선 먼저 이분들이 다쳤을 때, 그 다음에 일자리를 잃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것도 케어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100만 명에게 15만 원을 줄 것이 아니고 막 뿌릴 것이 아니라 최소한 1,500억 정도라고
라도 플랫폼 노동자들이 공제조합을 설립해서 여기서 이거야말로 마중물이 되고 여기서 우리 플랫폼 노동자들이 다 가입하면 규모가 커지게 되고 그럼 자산 운용도 되고 이 속에서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지 2차, 3차 또 뿌린다? 이거는 경제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후보자님께 드린 말씀 중에서 최소한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시드머니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기재부가 계속 안 된다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좀 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경인 의원님 죄송합니다.